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었는데, 결과를 사이버 캠퍼스 공지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성적을 전체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10일 정도 되더라고요, 10일. 본인의 점수가 한 10일. 이제 표준 편차가 한 3.8 정도 됩니다. 안에 있으면 이제 한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15점에서 한 7점 사이, 다수 이제 90%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익셉셔널한 경우는 몇 분 15점 이상으로는 좀 잘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16점 이상이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 보니까 26점,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하시는 거. 6.5점, 24점, 한 세 분 정도가 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30문제에서 평균이 11 정도니까 사실상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렵게 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때는 조금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춰서 쉽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워낙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17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좀 너무 쉽게 내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서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말 되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르게 문제 점수 취득 점수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이제 분포시키기 위해 가지고 문제의 난이도가 좀 있는 것도 좀 넣긴 하는데 좀 이번에는 약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주 성적이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좌편향돼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는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도 이제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본인의 성적이 절대적으로 낮다, 높다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일단 상대적으로 내가 평균 11점에서 어느 정도의 분포 있냐 그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11점 밑으로 나오신 분들은 기말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평균보다 좀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잘 하시던 분들도 계속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학생들이 간혹 이제 이메일로 내가 답안을 잘 썼는지 걱정이 돼서 답안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조금 있긴 한데, 크게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또 앱을 써서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본인이 잘했는데, 내 점수가 낮은 게 뭔가 채점이 잘못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 전송계층,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아무튼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 전에 RIP를 끝내고 중간고사를 봤어야 됐는데, 그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P는 이제 우리가 이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이제 써지지만 음, 네. 음, 써지는 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음, 이게 갑자기 이게 지금 웹엑스 딜레이가 있어요. 웹엑스가 최근에 좀 이게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좋습니다. 어제부터 좀 되네. 혹시 웹엑스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IP는 이제 가장 간단한 인트라 도메인, 인트라 AS 프로토콜이고, 주요한 이제 메트릭이 이제 합 카운트인데, 합 카운터. 합 카운터라는 거는 이제 뭐 라우터 개수인가요? 라우터 개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다. 소스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러면 합이 라우터 하나 걸치고 후합, 후합이 있는 거죠. 뭐 3합이라고 하거든요. 3합. 근데 이제 라우터를 거치는 거를 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링크라고 해서 뭐 라우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투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IP 패킷에 보면은 이제 TTL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TTL이 이제 이 합 카운트 개수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라우터를 지날 때마다 이게 차감되죠. 그죠? 차감되게 되는데, 자, 요 합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디스턴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디스턴스, 거리. 그래서 우리가 S에서 D까지 뭐 2합이다. 그래서 3합이다. 그럼 이게 좀 더 먼 거죠. 그죠? 이쪽 길은 원업이다. 그러면 이쪽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합 카운터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나타낸다. 이제 이 합 카운터가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결국 쇼티스트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최단 경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뭐 물론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물리적인 거리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게 분명히 이제 엄청나게 긴 해적 암케이블 따라서 가야 되는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물리적 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딜레이 네 가지 딜레이 팩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큐잉입니다. 큐잉 딜레이. 그래서 큐잉 딜레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요거는 큐잉은 이제 라우터에서 발생하죠. 그죠? 라우터가 이제 스토어 앤 포워드 동작을 하면서 이제 해당 그 스토어 즉 저장하기 위한 버퍼에서 이제 큐 동작이 발생합니다. 대기열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라우터별로 이제 큐잉 딜레이가 발생을 해요. 그죠? 이제 기다렸다가 예, 서우진님 손을 갖다 내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별로 이렇게 이제 버퍼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패킷이 큐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딜레이가 이제 주요한 딜레이입니다. 실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도 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큐잉 딜레이가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홉수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큐잉을 해야 되는지 큐잉의 어떤 횟수, 큐잉을 경험하는 버퍼의 횟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홉을 거칠수록 우리가 딜레이가 상대적으로 커질 거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RIP에서는 이 넘버 오브 홉 카운트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탄스 거리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본다. 자, 그리고 라우터들은 이러한 디스탄스 벡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알고리즘에 이제 디스탄스 벡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디스탄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각각의 라우터들이 Z까지 각 다른 노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타겟은 Z라고 보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Z까지 가는데 얼마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뭐 DVZ 뭐 이런 식이면은 이제 5라고
E에서 Z까지 O에 갈 수 있는, 요렇게 가지고 밑으로. 그래서 O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요 O 값을 이제 U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U 자체는 V가 V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포워딩 되는지, 라우팅 되는지는 U는 알 수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어쨌든 V한테 패킷을 전달을 해주면 V가 O라고 하는 비용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초에 이제 Z까지 보내준다라고 하는 요 디스턴스 벡터 값을 U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아까 호 카운트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거 호 카운트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호 카운트라고 그러면은 요 dv of z라고 하는 이 호 카운트 값을 이제 U한테 전달해 줍니다. 이게 이제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의 동작 방식이죠. 자, 근데 이러한 이제 그 디스턴스 벡터 값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전송을 해줘요. 이제 매 30초마다 라우터가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디스턴스 벡터 값을 이제 브로드캐스트 해주고요. 그래서 링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링크 매트릭은 그냥 1로 취급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합 카운트다. 그리고 이제 최대 호 카운트는 이제 15. 그 이상은 저기 네트워크에서 이제 저거 하지는 않는다.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15에 해당한 맥시멈 15 카운트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한다. 그래서 15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15보다 더 큰 네트워크 사이즈에 대한 디스턴스 벡터를 값을 전달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값이 잘못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러한 루프를 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너무 광범위한 네트워크 15 카운트 이상의 그 언저리 너머에 있는 정보를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것은 개런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다가 이제 어드버타이즈를 할 텐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맥시멈 15 카운트까지, 15홉까지는. 그 이상은 너무 멀리 있는 네트워크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자체가 디스턴스 벡터 값 자체가 과연 정확한지 아닌지를 장담하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멀리 있는 정보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멀리 있는 내용이 이제 잘못돼서 이제 내가 보냈다가 이제 뭐 루프를 또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가 이제 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좀 잘못 빙글빙글 돌 수 있죠. 아, RIP에서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에 대한 정보는 리프레시 타임은 10년도 몰랐어요.
예, 여하튼 앞에서 이제 30초 간격으로 이제 어드버타이징이 되는데, 이제 해당 값이 이제 한 3분 정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라우팅 엔트리 값이 리프레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엔트리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경로의 유효 타임아웃은 이제 3분 정도. 3분 정도만 유지를 하고 그 이상은 지우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디스턴스 벡터 문제가 이제 이런 배드 뉴스, 어, 슬로우 배드 뉴스, 패스트 굿 뉴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슬로우 배드 뉴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카운트 투 인피니티 프로블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이제 그 갱신이 굉장히 느려지는 뭐 문제점이 있죠, 그죠? 디스턴스 벡터 자체가 이제 내가 요약본을 주변에서 받아서 이제 특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정 링크에서 이제 배드 뉴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플릿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우팅의 특정 방향으로만 이제 해당 어드버타이징 메시지가 퍼포게이션 되는 거고 이제 포이즈닝이나 홀드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이제 그래서 링크나 컨제션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게 될 경우에 해당 그 어드버타이징 되는 메시지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넘어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막는 겁니다. 특정 값을 갖다가 올리면서. 그래서 포이즈닝 한다는 뜻은 이제 그쪽 특정 링크 경로를 폐쇄하는 겁니다. 폐쇄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IP 버전 1의 메시지 포맷을 보면 이제 뭐 또한 메시지 페이로드가 있고 이제 앞에 커맨드 버전 이거 이제 RIP 버전이겠죠. 버전 1, 2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이제 인터넷 어드레스가 꼭 지금 쓰는 게 이제 뭐 인터넷 어드레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랑 다양한 이제 라우팅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IP 라우팅 말고도 다양한 어떤 어, 그 어드레스 체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 했듯이 어드레스 패밀리 매크로를 써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그 네트워크 주소 이게 이제 호스트라기보다는 라우터지간이니까 이게 타겟의 데스티네이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뭐 IP 버전 4 기준으로 써놨는데 또 어드레스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헙 카운트인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20바이트가 이제 하나의 라우팅 정보가 돼 라우팅 테이블의 한 엔트리 정도.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제 엔트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밑에 이제 쭉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24개까지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커맨드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충분
그래서 이 라우팅 프로토콜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 스테이틱과 다이나믹 라우팅 셋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심플 리니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개의 PC를 연결을 하고, PC 서버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 라우터를 두 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IP들을 총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라우팅 테이블을 컨피규레이션 해봐라. 그리고 이제 실제 라우팅이 되겠는지 확인해라. 여기까지가 이제 뭐 스테이틱 라우팅에 대한 실험이고, 그리고 OS 7번까지가 이제 RIP를 써가지고 앞에서 봤던 IP를 써가지고 이제 라우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트레이스 RT를 써가지고 실제 경로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수행해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실습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아, 패킷 트레이스에 PC하고 서버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 이제 라우터를 두 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이제 1941 라우터를 설치를 해서 썼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전부 다 이제 C 클래스 네트워크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각각의 라우터를 두 대 두고 선으로 연결할 경우에 자, 세 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보여진 서브 네트워크 1, 서브 네트워크 2, 서브 네트워크 3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서브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값은 10, 11부터 10, 12, 10, 13, 뭐 이런 식으로 C 클래스로 분류를 했어요. C 클래스니까 여러분들이 IP 세팅할 때 넷마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25, 25, 25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각각의 인터페이스 카드 NIC죠. NIC에 대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IP 어드레스.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각각 서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호스트 아이디를 부여하시면 되는데 지금 1 네트워크에는 PC 쪽 NIC에는 5번, 그리고 라우터 쪽 NIC는 1번, 라우터 쪽 2번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NIC는 뭐 2.1, 1번, 그리고 이쪽은 2번, 그리고 3번 네트워크의 라우터 두 번째, 요거 4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인터페이스 카드에는 NIC 1번 할당하고 호스트 쪽 NIC는 5번 할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인터페이스마다 IP 주소 할당해 주시고 그리고 잊지 마시고 썸넷 마스크도 꼭 할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호스트 아이디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 말고 딴 거 쓰겠어.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제 처음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파워포인트 있는 대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연결할 때 이미 와이어링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포트 불이 초록색으로 들어올 텐데 혹시나 이렇게 오프 상태로 돼 있으면 포트가 꼭 여기 플러그 인해서 포트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링크가 살아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핑을 이용하는 겁니다. 호스트에서. 그래서 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10.10.1.1 여기를 핑으로 날려봐서 확인을 해봅니다. 핑이 가면 이제 폰이 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통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인터페이스, 라우터 인터페이스까지 핑퐁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해당 라우터를 게이트웨이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세팅을 하실 때 게이트웨이 세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PC에서 웹 서버, 이게 HTTP 서버다라고 하면 웹 브라우저로 HTTP 서버를 열게 되면 해당 서버의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PC에서 핑으로 게이트웨이 설정하시고 핑으로 서버 주소를 한번 해보시면 콩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라우터들이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여러분들의 핑 패킷을 포워딩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라우터들이 지금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두 번째 탭에 config 라우팅 테이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라우팅 엔트리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라우팅 엔트리는 뭐다? 첫 번째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IP 쓰시고 두 번째 C 클래스죠. 25.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next 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 타겟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next 홉이 무엇이냐? 즉 next 라우터 IP 어드레스입니다. next 홉이라는 것은 next 우리가 이 패킷이 다음에 도착해야 될 라우터의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패킷이 가는데 이 패킷이 여기서 보낸 패킷이 이쪽으로 쭉 가기 위해서는 서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패킷이 도착해야 될 넥스트 라우터는 어떤 라우터입니까? 요 라우터죠. 그죠? 이 라우터의 IP 패킷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라우터의 IP 패킷을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next 홉의 IP 패킷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세팅을 라우팅 테이블 두 군데 그래서 같이 라우터 3번, 라우터 4번을 IP 라우팅 테이블을 이전 페이지처럼 여기처럼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C에서 서버로 순차적으로 핑을 날려줍니다. 처음에 라우터 3번까지 핑이 잘 돌아오면 이 사이에는 연결이 잘 됐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우팅 4번까지 갔다 오면 라우팅 3번은 세팅이 잘 돼 있네. 케이블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얘는 포워딩이 잘 되네 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갔다 오면은 어때요? 라우터 4번도 라우팅 테이블 세팅이 잘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핑을 보내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라우팅 테이블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핑이 잘 들어오는데 4번을 핑을 치니까 여기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3번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잘못 작성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번까지는 갔다 오는데 서버에서는 안 돌아와요. 그러면은 4번 라우팅 테이블을 잘못 쓰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서버까지 핑이 잘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HTTP 웹브라우저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페이지가 이제 잘 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RIP를 써가지고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트라이앵귤러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트라이앵귤러 네트워크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이 되어 있고요. 세 개의 라우터가 이제 삼각을 이루고 있고, 각각의 호스트, 엔드 호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PC와 두 개의 이제 웹 브라우저를 붙여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림에서 총 6개의 섭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점선 동그라미로 된데, 그래서 6개의 섭 네트워크 C 클래스 호스트 아이디가 10, 10, 10에 1번, 어디 갔냐? 1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할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당을 해주셔도 되고요. C 클래스니까 앞에서 봤듯이 25, 25, 25.0 이런 식으로 썸 마스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스크.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군데 HTTP 서버에 있는 웹페이지를 이 클라이언트에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라우터들을 세팅을 합니다. 여기 라우터가 이제 요거는 다른 라우터를 썼어요. 2911 라우터. 그래서 2911 라우터, 2911 라우터를 3개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각각을 클릭을 하시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 테이블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스킵을 하긴 했는데 요 라우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설정 메뉴 탭에 가시면 라우팅 테이블 설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는 것은 첫 번째 메뉴 스테이틱을 쓰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RIP를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실습에서는 RIP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IP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네트워크 정보만 넣으면 돼요. 네트워크 정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정보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RIP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만들었나라고 보고 싶으면은 이 라우터 메뉴 중에 CLI라고 하는 콘솔이 있습니다. 콘솔 가셔가지고 show IP 라우트라고 하는 명령을 치시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 시뮬레이션 하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 우측에 있는 시뮬레이션 패널에서 RIP 메시지를 캡처 하셔가지고
이 RIP 메시지가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이 RIP 패킷 포맷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셔 가지고 리포트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 라웃이라고 트레이스 RT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라웃이라는 뭐냐? 트레이스 라웃은 이제 우리가 ICMP라고 하는 레이어 3 프로토콜인데 요게 약자가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제 핑퐁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이 ICMP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핑퐁이 에코 리퀘스트입니다. 에코 리퀘스트. 그래서 타입 코드가 6 번을 쓰고 있고요. 요 메시지를 이용해서 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폼 같은 경우에는 뭐 8 번인가 그래요. 이게 지금 잘려서 안 나오긴 한데. 그래서 요런 거 같이 쓰고 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다른 메시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로 인제 ICMP는 호스트보다는 라우터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러 리포팅, 네트워크 페일리어, 호스트 언리처블 뭐 요러한 에러 메시지들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ICMP 메시지를 이용해서 핑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ICMP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제 죄송합니다. 이게 핑이 아니고 핑이 있네요. 에코 리플라이. 여기 있네요. 에코 리퀘스트가 핑이고 요게 퐁입니다. 퐁.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죠? 파이비 0, 8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봤던 핑퐁. 그래서 우리가 핑퐁을 가지고 인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제 패킷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제 딜레이, 패킷 딜리버리 딜레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계속 시간 로그를 봤잖아요. 그때 인제 뉴 오브 뭐 매사추셋에서 인제 프랑스에 인제 유레칸까지 인제 보내는 그 과정을 봤는데 고게 요 트레이스 라웃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라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핑 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로를 프로빙하는 겁니다. 까지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패킷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라는 걸 추적해요. 근데 이제 요게 인제 뭐 ICMP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뭐 실제로는 많이 막혀 있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제 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RIP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우리가 보내는 패킷들, 저기 이제 HTTP 패킷은 어느 경로를 쓰는가 이제 공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트라이앵글러 네트워크 만들었을 때 이쪽 HTTP 서버를 쓰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경로가 실제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있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RIP는 어떻다? 홉 카운트로 라우팅이 되는 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경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경로는 홉 카운트가 3개가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홉 카운트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쪽 HTTP 1번 서버로 갈 때는 당연히 홉카운트 두 번째 경로로 가야 되고 또 반대로 3번 네트워크에 있는 요 웹서버 두 번째 웹서버로 갈 때는 이쪽 경로를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스 라우스를 사용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PC에, 여러분들 PC에 데스크탑에 CLI 메뉴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트레이스 라웃을 치시고 네, 트레이스 라웃을 치시고 음, 얘는 보이네요, 그냥 트레이스 라웃을 치시고 이제 트레이스 라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패킷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인해서 리포트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해보시고 파일 형식은 뭐 아니요 그 뭐 본인이 워드나 아래 한글이나 뭘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뭐 저기 기존에 과제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뭐 제출 기한이 지난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상태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건 아닌데 기존에 했던 과제랑 동일하게 패킷 트레이스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SDN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게 리비전 요거는 그 편집을 하다가 뒤쪽에 좀 왜 들어가 있지? 뭐 좀 잘못, 음, 컷이 좀 잘못, 잘못. SDN 관련한 내용은 SDN 챕터 가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계층에 대해서 전송 계층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레이어 3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레이어 4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안 되는 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을 보일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차 이전 챕터에서 학습했던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은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우터가 처리하는 종의 프로토콜, 즉 IP 프로토콜의 기능을 대변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의 기능으로 보면은 이제 라우팅과 포워딩으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라우팅이라고 하면 어떤 클라이언트, 즉 소스 호스트에서 서버 뭐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로 전달하기 위한
쇼티스 패스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실제 포워딩, 즉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해당 패킷을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그래서 모든 뭐 디바이스들, 인터넷을 구성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해당 IP 패킷은 특정 디바이스에 할당되어 있는 아이디이지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봤지만 우리가 호스트 내로 이제 IP 패킷이 들어왔을 때 해당 IP 패킷이 이제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즉 이제 멀티플렉싱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정보가 필요하죠. 그죠? 그게 이제 포트 정보입니다. 포트 정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그래서 이 포트 정보를 부여하는 패킷마다 하기 위한 어떤 헤더가 필요한데,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자, 그것이 이제 이 트랜스포트 전송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레이어는 이제 사용자, 즉 소켓 프로그램 디펜던시가 있는 이러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코어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라든가 또는 스위치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포함되지가 않고요. 주로 이제 호스트에 존재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 전송 계층 L4의 데이터를 지칭하는 명칭을 좀 얘기를 하면은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 우리가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킷 얘기한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데이터그램을 얘기할 때 패킷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전송 계층에서의 다루는 데이터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 그래서 보점이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L2에서 부르는 명칭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패킷이라 안 하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계층별로 부르는 데이터에 대한 명칭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해당 레이어에 대한 데이터를 PDU라고 그러고 상위 계층 데이터를 SDU라고 하는데 막 그런 것까지는 표준에 있는 내용이지만 막 개념상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각각의 레이어별로 부르는 데이터, 즉 PDU 명칭이 좀 다르다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먼트다. 자, 그래서 이제 TCP, UDP 전송 계층은 호스트에 존재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되는 이런 데이터, 패킷 데이터를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멀티플렉싱하고 디멀티플렉싱 해주고 또한 이제 또 다른 관리들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전송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이제 뭐 요거 외에도 많지만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사용되는 거는 이 두 개 정도라고 얘기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이 다소 많은 TCP와 그렇지 않은 UDP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TCP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 신뢰적인 전송을 제공하고, 여기서 신뢰적이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로스가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로스리스. 그래서 이제 손실 없이 무손실로 보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인 오더로 보낸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아, 한 번에 보낼 수는 없죠, 그죠?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 링크 계층에서는 보낼 수 있는 최대 MTU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1차적으로 그 해당 이제 프로그멘테이션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제 잘라주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잘라주게 되지만 문제점은 네트워크 레이어는 손실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손실. 무슨 얘기냐면 라우터가 중간에 이제 이 중간에 라우터들이 있죠, 그죠? 라우터들을 거쳐가는데 이제 패킷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패킷이. 이 패킷이 들어왔는데 이 패킷이 뭐냐? 안쪽에 보면 요 SDU가 뭐냐면 TCP 세그먼트. 이게 IP 헤더죠. 그래서 IP 패킷 안에 페이로드로 TCP 세그먼트가 들어있습니다. TCP. 그러면 우리가 TCP는 로스리스야. 로스, 즉 손실이 없이 보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죠. 우리가 첫 시간에 소켓 프로그램을 때 배웠듯이. 근데 네트워크 레이어는 동케어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그딴 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라우터는 이제 스토어 앤 포워드 동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큐가 버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버퍼에 스토어를 일단 하는데 들어올 때, 근데 버퍼가 꽉 찼네? 그럼 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저장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립니다. 디스카드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TCP 세그먼트 하나가 로스 돼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IP 레이어에서는 로스를, IP 패킷 로스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때 혼잡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운 좋으면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로스리스, 릴라이어블한 통신은 누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TCP가 보장하는 겁니다. TCP. 얘가. 그래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킷을 보낸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TCP 세그먼트가 잘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려면 얘 IP에 우리가 이제 요 큰 데이터를 쪼갤 때 IP 패킷마다가 아이디를 부여하잖아요. 프래그멘테이션 아이디 부여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를 부여를 하면 이제 여기가 가다가 이게 너무 크네 하고 MTU 사이즈별로 우리가 뭐 시험 칠 때도 배웠지만은 프래그멘테이션을 MTU 사이즈마다 합니다. 그죠? MTU마다 합니다. 자, 이럴 때 나중에 리어셈블리 하고 할 때 이 아이디를 쓰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 IP 패킷이 중간에 가다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TCP가 이 IP의 아이디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냐 없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IP 레이어에서 부과한 아이디지 TCP는 해당 아이디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걸 아이디를 확인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레이어 간의 모듈화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디자인 컨셉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크로스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있는데 많은 이제 어드밴스드 돼 있는 프로토콜이나 알고리즘에는 뭐 일부 그런 이제 아래 언더라잉 하는 프로토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뭔가 최적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디자인 원리 프린시플에서는 벗어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P 측면에서는 가다가 내 세그먼트가 없어졌네라고 하면은 없어진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CP도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아이디를 보관하고 뭔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 호스트에서 이쪽 TCP에서 해당 요 세그먼트 아이디를 잘 받았으면 뭐 그게 끝이고, 만약에 이 아이디가 저기 못 받았네? 그럼 어때요? 예, 다시 보내죠. 그래서 리트랜스미션 재전송 요청을 합니다. 재전송 요청을 하면은 중간에 잃어버렸던 애를 다시 보내줍니다. 다시 받을 때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요한 또 한 가지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TCP는 앞에서 봤듯이 릴라이어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그먼트 아이디가 다 받았나? 1번 들어왔네, 2번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보낼 때 세그먼트 아이디를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TCP에서. 순차적으로 붙여서 보낼 텐데, 자,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배웠지만, 이 패킷이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같은 경로로 가던 친구들도 이 버퍼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하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복정동에서 강남까지 이제 친구 15명이 택시를 5대에 나눠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1번 택시, 2번 택시 이렇게 가는 출발한 순서대로 항상 강남역에 똑같이 도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택시 기사님별로 가는 길이 다 다르고, 또 이제 뭐 사거리에 섰을 때 어떤 큐에 어떤 레인은 차선은 이제 큐가 길어가지고 좀 더 많이 되게 하고, 어떤 차선은 좀 빨리 가가지고 앞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출발할 때는 1, 2, 3, 4였는데 도착할 때는 뭐 3, 2, 4, 5, 1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순서가 뒤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착할 때 이제 이 다른 리시버 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2, 4, 2, 4, 뭐 5, 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순서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이 들어와야 되는데 2번이 먼저 들어왔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1번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번이 먼저 도착했지만 조금 있으면은 1번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2번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1번이 먼저 안 들어왔다고 1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특정 시간을 기다려 보다가 그래도 안 온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왔을 시간인데 지금까지도 안 오네. 이러면은 그때서는 1번이 없어졌구나. 중간에 어떤 라우트가 1번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나중에 1번이 들어오면 1번이 들어오죠. 그죠? 만약에 이제 중간에 3번이 와야 되는데 3번이 어느 정도 안 온다 그러면은 3번을 다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3번을 다시 보내줘라고 재전송 요청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1번, 2번은 도착했으니까 1번, 2번은 이제 누구한테 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한테 위에다 주면 되는 거죠. 1번, 2번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4번, 5번, 3번은 지금 요청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나머지 4번, 5번, 6번들은 이 버퍼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수신 버퍼.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인 오더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인 오더가 될 수 없죠. 뭐 오는 과정에 따라서 아웃 오브 오더가 되는데 어쨌든 TCP는 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제 릴라이어블 로스 트랜스미션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 오더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TCP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어, 구체적인 어떤 동작이 생성이 되는데 요런 걸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뭐 플로우 컨트롤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좀 완전히 좀 요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된 동작을 위해서 이제 커넥션 셋업 과정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요거 컨제션 컨트롤은 요거랑은 좀 다른 결인데 요거는 조금 TCP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입니다. 요거는 혼잡 제어 기능이라고 해서 뒤쪽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U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 풀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순서대로 딜리버리 할 이유도 없죠. 그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보내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다. 어, 이 전송 계층, 지금 트랜스포트 계층은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전송 계층이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이구나.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송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실제 전송은 누구예요? 실제 전송은 네트워크가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이. 그래서 이제 전송에 대한 실무를 하진 않아요. 실무는 네트워크가 하고 말은 전송 계층인데 얘는 이제 전송에 관련돼 있는 문맥 정보, 콘텍스트 정보를 관리할 뿐입니다. 엔드 투 엔드로. 그래서 연결에 대한 컨텍스트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딜레이를 제어한다든가 대역폭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어디서 이루어진다? L3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일이다. 소켓 프로그래밍 시간에 이제 먹스, 디먹스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IP 패킷으로 들어온 애들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할당하기 위해서 뭐 포트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먹스, 디먹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트 정보, 소스 포트, 보내내 포트, 받는 포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헤더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TCP는 요게 20바이트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IP 패킷 페이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이제 유저 소켓 프로그램에서 버퍼로부터 읽어 들어오는 소켓 프로그램한테 버퍼로 읽어 여기 우리 뭐 헬로 뭐 이런 거 썼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 앞에 이제 TCP, UDP 포트가 이렇게 붙게 된다. 그래서 뭐 복습인데 일장 복습인데 뭐 연결이 없는 UDP다. 그러면 일종의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서버다 이러면은 서버 IP와 포트 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6428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6428을 쓴다.